MDA 8.7.1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티아스 게켈러이고 이타스사의 MDA 제품 관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아래 설명에서 해당 점프 마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기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DA는 이미 측정 파일당 하나의 색상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파일의 신호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DA 8.7.1은 오실로스코프에서 2번 클릭으로 같은 파일로부터 모든 시그널 커브들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신호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신호에 대한 커서의 값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줌인 기능에 대한 작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버전에서는 마우스 움직임의 첫 번째 방향이 X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Y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로 줌을 정의했습니다. 이제는 줌 작업의 시작 위치가 십자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현재 마우스 위치까지의 수평 및 수직 거리를 측정합니다. 동적으로 더 큰 거리가 줌 방향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갑축의 줌을 수행할지 시간축을 수행할지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축에 표시되는 값에 대한 알고리즘이 개선되었습니다. 각 값의 소수점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접한 수치는 항상 다릅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은 일반적인 스타일과 지수 표현 모두에서 유효합니다. 또 다른 변경 사항은 정확한 축 범위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성 창에서 원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또는 지수 스타일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MDA는 입력된 수치를 축의 스타일로 자동 변환합니다. 또한 축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표시가 개선되었습니다. 눈금 표시가 가시 범위에 있는 한 최소값 또는 최대값도 완전히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개선 사항은 일시 정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시 정지 이벤트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세로 줄과 일시 정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또한 MDA 8.7.1에서는 일시 정지 이벤트의 시간 범위 동안 오실로스코프의 신호 커브가 중단됩니다. 레코딩이 시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가 끝난 후 첫 번째 샘플에서 신호 커브가 다시 그려집니다. 또한 신호 커브가 그려지지 않는 한 커서 값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 이벤트 신호가 오실로스코프에 추가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 커브는 일시 정지 이벤트의 시간 범위에 대해 항상 중단됩니다.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된 간격이 실제 일시 정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카에는 일시 정지에 대한 가시적인 지속 시간을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옵션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옵션은 실제 일시 정지 시간과 무관하게 1초로 설정됩니다. 다음 주제는 레이어에 코멘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컨피그레이션에는 종종 암호화된 이름을 가진 여러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레이어의 의미를 문서화하기 위해 각 레이어에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인포메이션 센터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자체와 레이어 노드의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의 툴팁에는 입력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기존 버전에서도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및 파일 탐색기의 아이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를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레이어 코멘트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레이어에 대한 설명 정보를 쉽게 생성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간의 인스트루먼트를 교환할 때 개선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만들고 필요에 맞게 신호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인스트루먼트를 다른 컨피그레이션으로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 작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타겟 컨피그레이션에는 두 개의 측정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핑 다이얼로그를 열면 됩니다. 여기에서 붙여넣기 된 신호를 가져올 타겟 컨피그레이션의 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같지만 파일이 다른 두 개의 인스트루먼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붙여넣기 작업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파일로부터 신호가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여넣기 작업 후에도 매핑 다이얼로그가 나타납니다. 이 예시에서는 측정 파일이 하나만 있는 타겟 컨피그레이션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의 결과를 보기 전에 선택한 파일에 대한 매핑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파일 매핑 후에는 디바이스 매핑 다이얼로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핑 다이얼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DA 8.6.5 및 8.6.6의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두 매핑 다이얼로그를 통해 신호 매핑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제 MDA는 붙여넣기 된 인스트루먼트의 신호를 정의된 측정 파일에 제할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파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파일을 참조하는 신호는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기능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파일의 플레이스홀더를 다른 측정 파일로 교체합니다. 또는 한 파일의 신호만 필요하다면 두 번째 파일에 일치하지 않은 신호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락된 파일의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을 참조하는 일치하지 않은 신호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불필요한 파일 항목이 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 새로운 매핑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면 컨피그레이션 간의 인스트루먼트를 더 유연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캔트레이스 애드온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옵션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BLF 형식의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을 로드하고 설명 파일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설명 파일은 트레이스 파일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 신호는 변수 탐색기에 나열되며 특정 파일의 일반 신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MDA 8.7.1을 사용하면 ASCII 형식의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스 파일만 로드할 수 있도록 다이얼로그를 재작업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스 파일에서 세 가지 기본 신호가 파생됩니다.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 신호들을 테이블 인스트루먼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트레이스 파일의 타임스탬프마다 버스 ID, 프레임 ID 및 페이로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MDA 8.7.1에서 특정 프레임 ID의 변경 사항을 따르려면 여전히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각 프레임 ID로 계산된 신호를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계산된 신호를 이벤트 리스트 인스트루먼트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인스트루먼트 동기화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이벤트 목록을 통해 한 이벤트에서 다른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 테이블 인스트루먼트에서 해당 페이로드 데이터가 있는 행이 강조 표시됩니다. 다음 MDA 버전에서는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 지원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인스트루먼트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든 배터리 인스트루먼트는
상단 영역에 할당된 모든 신호에서 파생된 일부 값에 대한 개요를 표시합니다. MDA 8.7.1에서는 이 블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도킹 창의 두 번째 탭에는 항목이 나열됩니다. 즉시 적용이 될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점 숫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표시하거나 숨기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MDA에서는 새 배터리 인스트러먼트가 생성될 때 마지막으로 변경한 내용이 기본값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인스트러먼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배터리 테이블 인스트러먼트에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셀 전압이 막대 모양의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더불어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을 볼 수 있는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정의된 변경 사항은 새 배터리 테이블 인스트러먼트를 만들 때 재사용됩니다. 슬라이드로만 설명드리고 싶은 두 가지 작은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의 피드백과 디바이스 매핑 다이얼로그의 예제 파일을 기반으로 구현 시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카로 레코딩을 할 경우 일부 신호에서 MDF 파일의 ECU 항목이 인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호의 데이터 수집이 여러 레스터에서 수행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레코딩이 단일 레스터에서 수행되는 경우 ECU 항목은 A2L 파일의 항목으로 정의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MDA에서는 단일 레스터 또는 다중 레스터에 기록된 동일한 신호가 다른 신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던 신호 매핑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MDA 8.7.1은 ECU 항목 인카를 와일드카드로 처리하여 이러한 신호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미리 정의된 다른 계산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산 결과의 사용이 개선되었습니다. 함수 인스턴스를 저장한 후에는 출력 신호를 인스트러먼트로 직접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함수 인스턴스 자체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한 단계의 모든 출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MDA 8.7.1에서 수행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기능 슬라이드 세트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자료는 MDA8과 이타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MDA8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